다시 한번 퀀트 전략이라는 거는 퀀트 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얘가 진짜 저평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저평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도 이제 되는 건데, 소형주의 경우에는 얘가 진짜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 싸 보이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호욱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복리 40% 전략들이 나옵니다. 오호! 40%. 네, 제가 지금 일주일 넘게 헌트킹 백테스트 페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11월 4월 최고의 전략을 찾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가격 모멘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오른 주식을 사면은 11월 4월에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그 루저 엔드 마이너스 50% 필터가 굿, 윈너 엔드 75% 필터 플러스 산업 필터 굿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은 바로 전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형주의 마법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런 애들이죠. 한국에 그 주식이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우리는 한번 그 시가총액 하위 10%, 그러니까 한 200개 주식, 얘네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골리앗이 아니라 바윗이 아니라 다윗이 늘 이깁니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왜 바윗이냐, 다윗이지. 자, 지난번에 11월 4월 윈너 전략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그 수익을 각각 순위로 내가지고 평균 순위가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주식들을 사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요. 10월 말에 사고 4월 말에 파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필터가 하나도 없이 하면은 복리 8% 수익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각각 항목에서 플러스 75% 이상 주식은 빼는 그런 필터를 써보니까 수익이 크게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전략으로 한번 일을 해볼 건데요. 요 전략에서 우리는 시가총액 하위 10% 주식에만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종목에 200개 정도 나오니까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자, 그래서 해봤는데, 네, 보시다시피 그 수익이 놀랍게도 많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 수익이 벌써 25% 이상을 뚫어버렸네요. 필터도 제가 3개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그 수익이 각각 50%, 75% 그리고 100%를 넘지 않는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이제 50개 주식을 사는 그런 전략을 해보니까 굉장히 수익이 아름답게 나오고 MDD도 제한적인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거 아름답네요. 자, 그 다음에 루저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1월 4월 루저 전략이라는 거는 최근 한 달, 석 달,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에 이제 이것도 수익의 순위를 매기는데, 이번에는 낮은 쪽, 그러니까 순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우리 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그 필터 없이 한번 돌려본 적도 있고, 각 항목별로 그래도 50% 이상 떨어지지 않는 주식들만 포함하는 거, 그리고 그 30% 이상 떨어지지 않는 주식만 포함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필터를 돌려봤는데 마이너스 50% 필터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그 쪼무레 기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10% 주식만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복리 수익이 가볍게 25% 이상을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보니까 이제 필터를 좀 넣으면 MD도 좀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복리 40%를 말하는데 겨우 복리 25%로 끝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11월 4월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 전략을 돌려보는 건데 반기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고 파는 건 아니에요. 1년에 2번 사고 파는 거고,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여기도 거래 비용이 1% 정도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이 너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다룰 겁니다. 자, 어쨌든 윈너 전략 플러스 소형주 플러스 1년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놈들을 사게 되는 거고, 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10%만 사는 거고, 1년 내내 이 전략을 굴리는 건데 반기 리밸런싱, 6개월에 한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오호, 총 수익이 11,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터 하나도 안 걸고요. 네, 지금 시중에 100 beggars, 100배 주식이라는 책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책 참고로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가치 투자용 책인데, 뭐 이런 걸로 100배 법니까? 이런 전략으로 100배 버면 되는 거지. 네, 복리 수익이 40%가 넘어가고요. 저는 복리 40%를 약속했으면은 40%를 드립니다. 물론 1년 내내 투자하고
있고, 특히 5월에서 10월까지 MDD가 높기 때문에 MDD 전체는 꽤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로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금융과 지주사를 한번 빼봤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참 여기서 이 14,000%는 무엇인가? 그래,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놈들인데 각각 이제 한 번도 100%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주식들만 포함을 했고, 무리를 해가지고 100% 이상 쫙 올라간 놈들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자, 금융 주식사 빼봤는데 그다지 큰 그 변화는 없었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루저 전략들입니다. 최근 한 달, 석 달,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에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전략이죠. 여기도 필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각각 항목에서 한 번도 30%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50%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그런 주식들을 한번 넣어봤는데 이 50% 필더가 역시 꽤 잘 나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가까스로 복리수익 40%를 넘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게 이제 위너 전략입니다.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에 수익의 순위를 평균을 내가지고 이제 가장 우수한 놈들. 근데 이 각각 구간 동안에 한 번도 100% 수익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놈들로 하니까 총 수익 14,000%, 복리 수익 42%,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반대죠. 최근 한 달, 석 달,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에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사는데 이 각 구간에서 한 번도 마이너스 50% 이상 추락하지 않은 그런 주식들을 사보니까 여기도 총 수익이 13,000%, 복리수익 41.8% 이렇게 나왔습니다. Not bad이죠, not bad. 자, 요약을 하면은,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답변을 해야죠. 왜 소형주들이 수익이 더 높은가? 우리가 이제 퀀트 전략을 씁니다. 기기적으로 이제 지표를 설정한 다음에 지표가 좋으면은 사고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사는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퀀트 지표가 좋다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주식이 저평가가 되어 있든지 또는 두 번째 그렇게 보이기만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퍼가 5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싸 보이죠. 그런데 대기업일 경우에는 진짜 저평가, 진짜 쌀 가능성도 있으나 싸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퍼가 낮을 그럴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 현대차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퍼가 오면 누군가 소리를 질렀겠죠. 현대차 정말 쌉니다. 싸다 했을 텐데 그래도 계속 현대차가 낮은 퍼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 지금 현대차의 미래가 암울하다든지 아니면은 순이익이 조만간 많이 꺾일 거라든지 이제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소형주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소형주가 퍼가 정말 3, 4, 5 정도가 안 되면은 그냥 진짜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퀀트 전략이라는 거는 퀀트 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얘가 진짜 저평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평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도 이제 되는 건데, 소형주의 경우에는 얘가 진짜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의 경우에는 싸 보이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반적으로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소형주 자체 수익이 대형주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 전략을 역추세 전략보다 더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에 이 주식이 뭐 30%, 50%, 100%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주들이 완전히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회사가 조만간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멘텀 전략들이 역추세 전략보다 MDD도 좀 더 작게 나왔고요. 그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역추세 전략은 반대로 얘가 막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 빌빌 막 떨어졌어요. 30%, 50%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파산할 가능성 있다 없다? 당연히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놈들보다는 더 높겠죠. 망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 전략을 역추세 전략보다 더 선호합니다. 물론 둘 다 괜찮지만요. 자, 근데 미래 14년에도 우리가 복리 40%를 벌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소형주가 비정상적으로 한국에서는 수익이 높았어요. 대형주보다. 근데 그것도 많이 축소될 것 같고요. 그 차이가. 왜냐하면 소형주라고 대형주보다 수익이 높을 이유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불어나면 복리로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볍게 1억으로 이 전략을 투자를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해가지고 그 돈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이 전략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하도 워낙 작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시가총액도 작고 하기 때문에 이 1억을 10억으로 만들고 100억으로 만들고 1000억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굉장히
굉장히 배부른 걱정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산이 뭐 몇 천만 원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무난히 이런저런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형주 슬리피지, 제가 지금 거래 비용을 1% 정도 잡았어요. 물론 이게 1년에 2번 리밸런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제 슬리피지나 이제 거래 비용이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좀 적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은 특정 종목들은 아예 매수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이 정말 없네, 에이씨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하하. 그리고 솔직히 과거 14년 동안에 복리 40%를 벌었던 전략이 미래 14년에 40%는 못 벌고 한 20% 정도만 벌어도 네, 제 동상 정도는 세워주실 수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복리 20%도 사실 not bad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복리 40%, 미래 복리 40%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요. 이 영상에 유익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 어깨를 좀 이렇게 좀 직접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은 구독을 하시고, 여러분 지인, 자녀, 부모, 친구 이런 분들한테 이 채널을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좋은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